질문이 이렇게 나왔죠. 그 철골 쪽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레미콘을 타설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지만 철골은 공장에서 제작을 한 후에 현장에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합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접합은 강구조 시간에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떠오르는 건 용접이랑 그 다음에 볼트 같은 경우에는 마찰 접합 그리고 지압 접합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마찰 접합은 고력 볼트로 강하게 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볼트 딱 끼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볼트를 이렇게 막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강하게 조이니까 마찰력이 생기겠죠. 강하게 누르니까. 그래서 이제 마찰 접합이 이렇게 진행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지압 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트가 있고 이제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그 플레이트에 볼트를 딱 놓게 되면은 플레이트와 볼트가 만나는 그 면적 부분에 이제 그 지압력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은 그 플레이트가 버티게 되고 볼트가 버티게 되니까 그 힘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인장 강도를 따지는 게 지압 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봐보시면요. 이 사진은 그 아까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그 텐던이라고 해서 아까 프리스트레스 얘기했잖아요. 네. 그 프리스트레스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포스트 텐션 방식인데 철근을 콘크리트 타설을 한 다음에 철근이 아니라 텐던을 심은 다음에 얘를 쫙 당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정착을 시키게 되면은 얘가 인장력이 발생하면서 콘크리트에는 압축력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진이고요. 다시 이제 접합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면은 그 제가 방금 마찰 접합과 지압 접합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네. 예. 이 식을 보면은 일단 마찰 접합은 개수가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네. 마찰 개수를 따지는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마찰 개수 여기 있죠. 네. 뮤라고 써 있는 이게 마찰 개수고. 네. 그리고 네. 지압 접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두께? 겹치는 부분을 따지니까 두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플레이트 그렇죠? 두께. 그러니까 지압 접합은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고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이 두께만큼이 만약에 힘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이 플레이트의 두께만큼을 이제 지압력으로 얘가 버티는 거기 때문에 여기 T 이게 바로 이제 플레이트 두께거든요. 네. 또는 그 볼트가 만약에 어떤 H형광에 끼워졌다고 하면은 플레이트 두께가 아니라 그 H형광 그 웹 두께가 또 이렇게 T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찰 접합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FU가 그 볼트의 인장 강도거든요. 왜냐면은 이 지압력을 여기 볼트의 이 그 강도로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인장 강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압을 이제 고려를 해주게 되는데 마찰 접합 보시면은 이 시계는 그 FU가 안 들어가 있죠. 그렇네. 네,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마찰력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다 따져서 네. 제일 낮은 값으로 강도를 따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둘 중에 낮은 값으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옛날에는 마찰 접합만 가지고 설계를 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기준이 좀 바뀌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둘 다 이렇게 고려를 해주게 되고 그 중에서 낮은 강도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설계를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높은 강도보다는 낮은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어떤 플랜트 건축 분야 강좌를 들어보니까 접합 방식에 따라서 모델링 그 방식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럼 전단 접합이랑 모멘트 접합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전단 접합이 있고 모멘트 접합이 있는데 이제 그 플랜트 건축에서 접합부와 지지 조건이라는 그 제가 강의를 한 건데 그 차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진 한번 봐볼까요? 이제 자료를 한번 봐보시면은 왼쪽이 전단 접합이고 오른쪽이 모멘트 접합인데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전단 접합 같은 경우에는 플랜지 안에 지금 볼트가 박혀 있죠. 그렇죠? 근데 모멘트 접합 보시면은 플랜지가 이렇게 있는데 볼트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도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모멘트 접합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모멘트를 받지 않는. 그럼 얘는 진짜 모멘트를 아예 받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이 걷어가 이렇게 만약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제 걷어에 모멘트가 생기게 될 텐데 그게 이제 기둥으로는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고 오로지 전단력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단 접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걷어에 발생하는 이 모멘트가 있을 때 얘가 기둥에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니까 보통 우리가 고정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근데 사진 보시면은 네. 이게
볼트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네. 모멘트를 이렇게 받으면 저항을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완전 핀처럼 작용하는 거.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핀이려면은 그림이 저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서 걷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게 완전히 핀으로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모멘트에 당연히 저항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에는 이게 이제 강제잖아요. 네. 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강제라는 것은 콘크리트와 달리 인성이라는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성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좀 늘어날 수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볼트가 살짝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면서 이제 항복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소성 영역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뭔가 회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전이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는 거죠. 그렇게 보더라도 설계에는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염두에 두고 이제 좀 이제 궁금하시면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철골 기둥과 철골 거더를 설계할 때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 그 다음 질문이랑 좀 연계가 되니까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그렇다면은 RC의 경우는 어떨까요? RC 기둥과 RC 거더를 설계할 때에는 어떤 주안점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질문만 보면은 솔직히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네. 감당이 안 되는 질문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학부생은 실무를 안 해봤으니까 네, 뭐 그렇죠. 설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면접관이 의도하는 거는 학부에서 배운 걸 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응용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학부에서 배운 거는 네. 일단 철골 쪽에는 네. 자굴? 그렇죠. 자굴이라고 하죠. 그 자굴. 자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철골은 굉장히 얇으니까 네, 네. 이제 압축력을 가해졌을 때 이렇게 휘는 거. 네, 맞아요. 그 강구조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 용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자굴이라는 게 있는데, 강성이 어쨌든 확 낮아져 버리는 게 자굴의 현상이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축력만 가해졌으면은 축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납작하게. 근데 네.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자굴이라는 현상이었고, 그래서 철골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세장하게 가니까 자굴이 좀 발생을 잘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자굴에 대해서 면접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자굴식이 있었죠. 그 오일러 자굴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식에 대해서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긴 되지만 그 자세한 막 자굴 검토식을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완전히 외워가지고 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에서. 여러분이 단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세장비를 줄여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게 자굴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거더를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거더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렇게 횡쪽으로 휘어지려고 하는 현상을 좀 막아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는 게 또 이제 기둥 자굴을 막아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더도 이제 횡 비틀림 자굴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장비를 줄여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걸어주는 건데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거더가 있을 때,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거더를 붙여줘서 얘와 얘 세장비를 줄이는 게 맞나요? 그렇죠. 네. 그 골조를 지금 이렇게 그리셨는데, 저는 그 정육면체 그리는 줄 알았는데 골조 그리셨군요. 골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더였죠. 네. 원래 거더가 이렇게 길었을 때 이게 볼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네, 그렇죠. 네. 세장비가 원래 이 길이였는데 이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좀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그 플랜트 건축 분야 가보시면은 그 철골 구조물 강좌를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했거든요. 설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혹시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철골은 보통 어떤 형광을 쓰죠? 정환 씨? 제가 알기로는 기둥이나 거더에는 H 형광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L 형광이나 디귿자 형광 맞나요? 채널 형광이라고 하거든요. 채널 네, 형광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H 형광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겼고, 네. 그 다음에 L 형광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채널 형광, 디귿자, 뭐 C 형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또 채널 형광인데, H 형광에 대해서 약간 주의하실 게
그 H형광 같은 경우에는 단면 방향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H형광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방향, 지금 우리가 보는 이 X방향 쪽으로는 강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Y방향 쪽, 이쪽 방향으로는 약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가 달라지는데 강축에 비해서 약축 방향으로 강도가 3분의 1 정도로 되게 낮습니다. 강도가 낮아요.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강축, 약축을 네. 어디다 두느냐가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돌리셔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당연히 이제 강축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나중에 그 기둥을 설계를 하실 때에는 구조물의 전체적인 거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강축을 이렇게 둘지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둘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RC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또 고려해야 할까요? RC 구조물은 그 건축 구조 분야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토목 구조 분야 이런 것들을 기본 과정만 한번 들어보시면은 RC 구조물 설계에 대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토목 구조 그 분야에 가보시면은 라멘교도 있고 또 암거도 있고 그다음 건축 분야 가보시면은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라는 차시가 있거든요. 그런 분을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둥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둥 설계를 할 때 RC 기둥 설계를 할 때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PM 상관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PM 상관도 배웠던 것 같아요. 네, 학부 때 한번 다뤄보셨나요? 네. 대부분은 모를 텐데. 그냥 대단하시네요, 되게. 그냥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부 때 PM 상관도를 몰랐습니다. 네. 회사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뭐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네. PM 상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정화 씨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먼저 기둥이 있고 걷어가 있어요. 그럼 기둥과 걷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방향 아닐까요? 기둥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네. 충격을 받는 것 같고, 그렇죠. 위로 세워져 있으니까. 네, 위로 세워져 있어서. 그리고 걷어는 가로로 돼 있으니까 전단력이나 모멘트를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된 하중이 되겠죠. 네네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기둥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으로 충격만 항상 받는 게 아니라 전단력도 받을 수 네, 있고 맞아요. 모멘트도 받을 수 있죠. 네. 만약에 강접합이라고 해봅시다.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강접합, 즉 고정단처럼 이런 식으로 간결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걷어에 가해지는 모멘트가 기둥에도 그대로 가해진다고. 아까 그 말씀드렸죠. 모멘트 접합일 네, 경우에는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둥도 모멘트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둥 검토를 할 때에는 충격 강도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과 모멘트를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강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PM 상관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PM 상관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이게 그 그림 보시는 게 이제 PM 상관도 이제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M5라는 부분은 여기 M5라고 써 있는 부분은 순수 힘강도입니다. 그래서 걷어가 이렇게 있을 때 수직력에 가해지면 모멘트를 받게 되겠죠. 그 모멘트를 받게 될 때의 강도가 바로 이 순수 힘강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왼쪽 가보시면 이제 PO라고 써져 있죠. 자, PO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실래요? 거리가 좀 멀어서 PO라고 하는 부분이 순수 축강도, 충력을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얘가 이제 충력과 모멘트를 동시에 받게 되면은 강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순수하게 모멘트만 받을 때는 강도가 여기인데 충력을 동시에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멘트 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맥시멈 모멘트 강도.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균형 철근비라고 해가지고 균형 철근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균형 철근 상태라고 해서 이때 모멘트를 가장 크게 받고 다시 충력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멘트 강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가지고 딱 이 상태가 되면은 힘을 아예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충력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축강도만 이 정도로 강도를 버틸 수 있고 모멘트는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PM 상관도예요. 그러면 이 강도랑 네. 철근을 높이면 그래프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강도랑 철근을 뭐 더 많이 배치를 했다 네. 해가지고 철근 강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제 그 그래프가 원래 이거였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콘크리트 강도가 세지고 철근 강도가 있으면은 그 철근에 의해서 또 인장력을 많이 버텨주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네. 얘가 이게 밑에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네. 여기는 이제 압축력이고 여기가 인장력인데 이 밑에까지 강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 파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그 강도 감소 개수라고 해가지고 안전율을 좀 대비해서 강도를 좀 이렇게 낮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그러면 네. RC 거더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둥이고, 이제 거도로 간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철근비에 대해서 익혀두셔야 될 겁니다. 그 철근비는 그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다뤘는데 최소 철근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수축 온도 철근비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모멘트를 받을 때 이제 모멘트를 견디기 위해서 철근을 깔아줘야 되고, 그 밖에 뭐 균형 철근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또 뭐 최소 철근비, 최대 철근비 이런 식으로 철근비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